반갑습니다. 엑셀이 대단한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에서 매출 분석하는 논리를 한번 알아보자 합니다. 매출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값을 예측하는 논리, 그리고 이 예측 논리는 어떻게 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지 그 논리를 한번 알아보자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중국집 1분기에 대한 매출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각 요일별로 메인 요리가 여기 적혀져 있고요. 판매량, 그리고 평균 판매 단가, 그리고 일 매출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매출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다음 분기 매출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이 아니라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예측 논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에서 추세선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 보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함수를 통해서 예측해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함수로 미래에 대한 값을 예측해 보고 차트에서 제공하는 추세선을 통해서 검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forecas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forecast라는 함수가 있고요. tren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두 함수의 작동법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기 때문에 입력을 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ecast 부분에 셀 포인터 위치해 두시고요. 는 하도록 할게요. forecast 입력을 해 주시고요. 가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인수 구간에 X라고 되어 있습니다. X 즉 변수가 입력이 되면 Y는 그 결과값을 받아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세로 축에는 결과값이 지켜지게 될 거고 변수값이 지정이 되면 이 X와 Y가 만나는 지점에 어떤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단계별로 1, 2, 3, 4 이런 식으로 순번이 매겨짐에 따라서 출력되는 결과값을 Y로 받아올 겁니다. 여기서 X는 넘버 구간의 숫자 1을 이렇게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Y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수, 즉 연일이 이렇게 하루 이틀 반복됨에 따라서 출력되는 매출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눌러서 1매출 구간을 한 분기 전체를 이렇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F4번 눌러서 이 범위는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찍을게요. X에 S라고 붙어져 있습니다. X 구간 우리가 이렇게 숫자 1을 하나 지정을 했었죠. 이 구간은 범위로 다시 한번 X축 구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숫자 1을 찍어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로 내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순번이 매겨져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간이 범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구간도 마찬가지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숫자 1, 2, 3, 4 이렇게 연번이 매겨져 있는 구간의 1 매출이 미래의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자동 채우기 핸들을 쭉 당겨서 값을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함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결과값은 forecast 함수와 동일하게 출력이 되지만 배열을 참조해서 결과값을 불러온다는 게 조금 다릅니다. 는 해주시고요. 트렌드 함수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Y 값을 넣어줍니다. Y 값은 하루하루가 지남에 따라서 출력이 되는 매출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매출 구간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F4번 눌러서 값을 고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찍을게요. X에 S 복수로 변수 값을 지정해 줍니다. 범위 값은 숫자 1이 시작되는 이 구간부터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의 끝 구간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F4번 값을 고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찍을게요. new xx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우리가 x 값을 동일하게 범위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new라고 해서 새로운 값을 어떻게 지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x축에 지정했던 그 값 범위와 동일하게 값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것도 범위 즉 배열로 범위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구간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로 내려서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마지막 이 구간은 대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대괄호가 쳐져 있으면 생략이 가능한 인수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일단은 어떤 인수가 들어가는지 콤마를 찍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false 구간은 b를 0으로 지정을 한다. y는 mx에서 변수 값이 변함에 따라서 결과 값이 또 달라지게 되겠죠. 여기에 b를 0으로 지정을 하고 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b를 0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할게요. 그러면 true 값이 기본 값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략하면 true 값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되면 배열을 참조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값이 한 번에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전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 키를 반드시 조합해 주시고 복사 붙여넣기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캐스트 함수, 트렌드 함수로 결과값이 동일하게 출력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력된 이 결과값이 추세를 잘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검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간단한 차트를 하나 만들어서 추세선 안에서 작동되어지는 결과값 논리가 함수로 출력한 값과 동일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날짜 구간을 이렇게 먼저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로 눌러주신 다음에 탭키 누르면 윗구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컨트롤 버튼 누른 채 1매출 구간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 눌러서 날짜와 1매출 구간만 범위로 들어오게 해 주시고요. 삽입 탭 눌러주시고 여기서 꺾은 선형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2차원 꺾은 선형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가 하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컨트롤 X 누른 다음에 윗구간으로 이동해서 컨트롤 V 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좀 키워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래 이 가로축 부분에는 날짜가 들어와 있고요. 세로축 부분에는 매출 범위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로 확인을 했더니 숫자로만 확인했던 구간이 더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군데군데 꼭지점이 솟아있는 부분은 주말이란 걸 예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도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금요일이고요. 토요일, 일요일 이 구간은 거의 100만원 단위까지 매출을 올리고 있네요. 월, 화, 수, 목, 금 여기는 100만원 밑에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주말이 되니까 100만원 이상 매출이 또 발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꼭지점 구간은 주말이란 걸 일단 분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세선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추세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그래프 모양 있죠. 꺾은 선 이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다른 부분을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 메뉴 중에서 추세선 추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추세선 옵션이라는 메뉴가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석할 옵션 메뉴는 선형 메뉴입니다. 지금 우리가 출력을 했던 이 함수들 있죠. 이 함수들은 선형으로 분석이 가능한 결과값을 출력해주는 함수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출력하는 함수로 얻을 수 있는 추세선은 여기 있는 선형입니다. 이 선형 부분을 클릭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선형 부분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절점이 가장 첫 번째 부분, 그리고 이 끝에 부분에 위치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선택되어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 볼게요. 그리고 여기 윤곽선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해 주시고 두께를 3포인트 정도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세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선으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세선이 우리가 함수로 사용했던 이 값과 추세가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차트를 선택해 주도록 하고요. 상단 이 탭면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디자인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데이터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원본 선택이라는 대화 상자가 팝업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범례 항목, 여기서 항목을 하나 추가를 해서 값을 비교해 볼 겁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계열 이름은 이 forecast 함수 이 부분을 찍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계열 값 이 부분을 이렇게 지워주시고 우리가 아까 함수로 출력했던 부분을 이렇게 범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 구간에 실선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래로 조금 더 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실선이 이렇게 점선과 겹쳐서 동일한 지점에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쭉 내리면 점점 이 실선 구간이 명확하게 길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실선 부분이 우리가 아까 추세선 분석했던 구간에 일치해서 선이 그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분석했던 이 forecast와 트렌드 함수로 출력된 이 값이 차트에서 제공해주는 추세선과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이 되었다면 이 부분 선택해서 지금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딜리트 버튼 눌러서 확인이 되었다면 일단 지워놓도록 할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출력되는 이 값과 forecast와 트렌드 함수로 출력했던 이 값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한번 분석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매출 이 윗구간을 클릭해 주시고요. 는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에버리지 함수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눌러서 끝구간까지 범위를 정해 주시고 괄호 닫고 엔터 쳐보도록 할게요.
평균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컨트롤 C 해서 이 두 구간을 범위 정해 주시고 컨트롤 V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출력된 평균값이 이렇게 동일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엑셀에서 제공하는 예측 논리는 대부분 전체 평균을 이 계수값으로 나눈 평균값과 동일하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평균값을 n분의 1 해서 이 함수들은 이렇게 처음 구간과 끝 구간의 값을 이렇게 알아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과 끝 구간의 값을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주던지 아니면 감소시켜 주던지 추세를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예측되는 논리는 이 평균 값을 가지고 값을 예측한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forecast 트렌드 함수 그리고 차트의 추세선 분석을 통해서 미래의 값을 예측해보는 논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